안녕하세요. 생계의 연력학 1.4 개의 상태량 파트입니다. 상태량이란 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리량은 정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특성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상태량이라고 합니다. 즉, 이 물리량 안에 상태량의 개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량 중에 우리가 자주 들어본 건 압력, 온도, 최적, 최적은 부피랑 같은 표현이죠. 질량, 밀도, 비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량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종량적 상태량과 강성적 상태량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량적 상태량은 크기 성질이라고도 말하며 개의 크기 또는 범위에 따라 변하는 상태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가 절반이 되었을 때 그 값도 절반이 되면 종량적 상태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m이라는 상태량이 있는데 이 부피가 반으로 줄었을 때 각각 m도 반으로 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 이 m이라는 상태량은 종량적 상태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량적이라는 단어는 종량제 봉투를 생각하면 좀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하죠. 그때 이제 10리터짜리가 있고 20리터짜리가 있다고 했을 때 10리터짜리보다 20리터짜리가 더 돈을 많이 내잖아요. 그 말은 쓰레기의 양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나는 그런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제 종량제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러한 종량적 상태량의 예는 질량, 최적, 총에너지, 엔트로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성적 상태량은 세기성질이라고도 말하며 개의 크기와 무관한 상태량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개가 절반이 되었을 때 그 값은 그대로인 경우라면 강성적 상태량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P라는 어떤 상태량이 있는데 이 부피가 반으로 줄었을 때도 여전히 이 P는 각각 반으로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P의 값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 이 P라는 상태량은 강성적 상태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강성적 상태량의 예는 압력, 온도, 밀도, 끓는 점, 어는 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체온이 이제 36.5도죠. 근데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고 해서 이게 2배인 73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36.5도죠. 그래서 온도는 사람이 2명이 되더라도 여전히 36.5도로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성적 상태량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우리가 1기압에서 물 1리터를 끓인다고 했을 때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물을 2리터로 늘린다고 했을 때 물이 200도에서 끓을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 말은 이 끓는 점도 양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성적 상태량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어느 점도 마찬가지로 강성적 상태량입니다. 한편 앞에서 설명했던 종량적 상태량을 질량으로 나누면 강성적 상태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 2kg에 최적이 2리터일 때 이 질량을 2배로 하면 4kg이 되고 물도 마찬가지로 4리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적은 종량적 상태량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적을 질량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2리터짜리였던 물은 1리터 per 1kg이 되고 마찬가지로 4리터였던 물도 1리터 per 1kg이 됩니다. 이렇게 최적을 질량으로 나눈 값을 비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질량이 늘어나서 최적이 증가한다고 해도 똑같이 증가한 질량으로 나누기 때문에 비최적은 항상 일정 값이 되는 거죠. 즉 양이 늘어나더라도 비최적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성적 상태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단위 질량당 종량적 상태량을 비상태량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예로는 비최적, 비총에너지, 비엔트로피 등이 있습니다. 기체는 움직이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자의 속력이 X축으로 갈수록 속력이 증가한다고 해봅시다. 그 속력을 여기서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레이저 포인터가 있어서 이렇게 X축으로 가면서 측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레이저 포인터에 걸리는 분자들의 속력만 기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분자가 처음에 많지 않았을 때, 듬성듬성 있을 때는 속력이 이렇게 드문드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찍힌 곳은 속력이 0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여기서 분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이 레이저 포인터에 걸리는 분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더 촘촘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분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 속력 그래프는 마침내 연속적인 그래프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영역의 분자의 수가 많으면 연속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속적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러 연력학 문제를 더 간단하게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한정된 영역의 분자의 수, 이걸 나타내는 물리량이 평균 자유 경로라는 것입니다. 이 평균 자유 경로는 분자가 다른 분자랑 충돌하기 전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즉, 같은 영역 안에서 분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다른 분자랑 만나서 충돌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분자의 수가 많으면 이 평균 자유 경로가 짧아지고 분자의 수가 적으면 평균 자유 경로가 길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 자유 경로가 그 개의 특성 길이보다 작을 때 이러한 경우에 연속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평균 자유 경로가 개의 특성 길이보다 크다면 분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 되고, 이 경우에는 희박 기체 유동 이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생길 연력학에서는 연속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희박기체 유동 이론을 접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